교육 경화가 뭐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 이상인데, 교육부 이상에 대해서는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상당히 의견이 접근한 것 같아요. 최선답은 교육부 폐지인데, 현재 장관 하마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폐지 쪽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차선은 존치인데 존치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범위에서 교육부를 재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 관점일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유초, 중, 고 교육에서는 교육부가 손을 떼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대부분 교육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욕심 부리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내려놓을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이러한 틀로는 국가 미래 교육을 제대로 기획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낼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을 해서 정권 교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리과정은. 네, 이제 정부 책임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표현을 썼죠. 정부 책임이라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 책임 그 표현에는 어떠한 철학도 의지도 없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책임이라는 표현 속에는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15년 6월 23일에 당시 그 문재인 대표였나요? 그렇죠. 당대표였죠. 그때 여기 전북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공동 선언을 했었고, 그때 전북 도민들께 명확히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은 전액 정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약속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별로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간에 비어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그 학부모의 어려움으로 기속되지는 않거든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혼란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주지 않았던, 교육부가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던 그 돈도 결국은 보내겠죠. 그 돈이 공중에 떠 있는데 교육부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법률적 근거 없이 그 돈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정교과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국민의 손에 의해서 사망선고를 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계없이 전북교육청을 비롯해서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 학생들 손에 들어갈 겁니다. 보조교재면 좀 더 재밌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예.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실이나 수업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 재미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뭔가 이야기를 아이들은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역사 이야기가 있다. 역사 자체가 사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재 그 구성 방식은 기존의 그 답답한 아이들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그런 구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될 그 보조교재는 아이들이 읽어도 선생님들이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일도 양단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즉흥발상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정책이 출현할 그 당시에 만약 내가 전북 교육감이었더라면 나는 결코 받지 않았을 그런 것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노동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지방 차원에서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래 거기에 맞춰서 전북교육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의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 이 정책과 연계됩니다. 네, 물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 학교 신설 억제 이 정책은 구체제 하에서 정책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이 정책이 구체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저는 그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총량제 그 책 자체가 없어질 거야. 예, 그건 폐기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럼 폐기되어야 맞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견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나요? 저기 문 대통령 캠프나 이쪽 상대이나. 예, 그건 이제 이야기 그동안에 나눈 것 중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아주 강론 중에 강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어느 정도 이제 그 위치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제 그냥 강론 중에 강론이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 현 정권이 그 당시 정권이 유지해 나갔던 그런 교육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이제 새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 중에 어느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감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금 교원운전법 제2조 단서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가 아닙니까? 회원국가가 그 기구의 기본 규범을 무시한다? ILO 규약을 무시한다? 이게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할 때는 국내법만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도 참고를 하는 겁니다. 6조가 헌법 6조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제법을 무시하면 재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관 심판을 청구하든가 또 교원 노조가 ILO에 제소를 하는 방안 그리고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를 폐지하는 그런 법률 개정을 하든가 지금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아직 계류 중이거든요. 대법원에서 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조항이고 이 조항 자체가 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헌법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해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이제 그때부터 이거 탈출구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죠. 저도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에 내렸던 법상 노조 안임 처분 이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거든요. 가장 빠른 것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상 노조 아님 그냥 법의 노조 처분 이것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도 네,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예. 지금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배제된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것도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아마 그 방향은 확실한 것 같고요.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그 정책은 그런데 그 속도 문제인데 아마 그 연착륙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근데 그 연착륙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끝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오히려 불안정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현재 입학해 있는 학생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현재 1학년까지는 일단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한 3년 이렇게 걸리겠죠. 모르겠어. 거기에 또 뭐 입법 예고 기간 이런 것이 또 필요할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고교 의무교육, 무료교육이죠. 하는 건데 OECD에서 이거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 좀 국치 수준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등록금 수업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